집에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을 때마다 지하 창고에 계속 갖다 두다 보니 어느새 창고는 불필요한 물건 보관소가 되어버렸다. 짐들로 가득 찬 그곳을 언제 한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미루고 미루다 보니 몇 년이 훌쩍 지났다. 그러던 중 몇 해 전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을 때 반지하 창고가 침수되었다. 지하로 스며든 물이 무릎 아래까지 차올라서 보관해 두었던 물건들이 모두 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져 있거나 물 위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창고 안의 짐들이 모두 쓰레기가 되고 만 것이다. 그렇게 나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간직하고 있던 물건들을 강제 처분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무슨 물건들이 그리도 많아 창고에까지 쌓아두며 살았던 것일까? 생각해보면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물건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다. 늘 옷장 안에는 몇 년째 한 번도 걸치지 않은 옷이 가득했고 방 한구석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자파나 기념품, 쓰지는 않지만 처분하기는 아쉬워 두었던 오래된 컴퓨터와 프린트기 등 쓰는 것이든 아니든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나는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물건에 얽매여 지냈고 새 물건을 끊임없이 들이다 보니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창고에까지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물에 잠겨 훼손된 물건들을 처분하며 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70리터 쓰레기 봉투 20장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던 물건들이 그렇게 한순간 사라졌는데도 나의 생활이 전혀 곤란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창고에 쌓아두었던 그 수많은 물건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없어도 되는 물건들을 구입하고 보관하느라 그동안 돈과 시간, 공간까지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물건에 눈이 멀었던 나의 소유욕을 깨닫고 나자 나는 잡동사니들로 터져나갈 듯한 집안도 정리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모두 버리기 시작했다. 옷, 화장품, 장난감, 책, 소형 전자기기, 조리도구, 머그컵, 접시 등 나는 꽤 공격적으로 물건을 버렸다. 그렇게 매일같이 잡동사니를 비워내다 보니 비우기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진전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은 달라졌다. 눈에 거슬렸던 지저분하던 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여기저기에 방치해두었던 쓰지 않는 물건들을 싹 다 비우고 나니 잡동사니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 방도 옷장도 몰라보게 가벼워졌다. 집에서 대화를 하면 소리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자리한 상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또 공간이 말끔히 정돈되자 복잡했던 마음도 생활도 자연스럽게 단순화되어 갔다. 생각해보면 나는 꽤 오랜 시간을 내게 맞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았었던 것 같다. 남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어 사는데 급급했던 삶을 살았었다. 어찌 보면 물건들의 욕심을 부렸던 것도 남들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한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가방이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했었기에 어느 하나 부족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명품 가방을 구입할 때면 품질이 좋아서 디자인이 독특해서 명품 가방은 대를 물린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댔었지만 실은 다른 사람이 알아봐 주길 바랬다.
나는 이 정도 가방을 들고 다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풍기고 싶었다. 그 시절 나는 해외여행은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겼었고, 학부모 모임에 갈 때면 엄마들이 들고 온 가방 브랜드를 힐끔거리며 그 가정의 부를 가늠해 보기도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철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고가 브랜드의 옷을 입고 명품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물건들은 그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다. 덕분에 이제 나는 단순히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더는 물건을 늘리지 않을 생각이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인생의 반이 지나가 있었다. 송송 올라오는 흰머리, 탄력을 잃는 피부, 야금야금 늘어가는 군살. 글자가 흐릿해 보이기 시작하는 노안과 굽어가는 체형을 받아들여야 하는 나이가 된 것이다. 몸의 모든 것이 힘을 잃어가는 것만 같은 변화가 솔직히 반갑지 않다. 그러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느려져가는 몸의 속도에 마음의 속도도 맞추어 가야 한다. 흔히 인생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한다. 지금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불행도 끝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살핌이라는 엄마의 역할에서도 가사 노동에서도 이제는 조금 느슨해질 수 있게 되었다. 나름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다. 나는 이런 나이듦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한다.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내 심연의 욕망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누려보려고 한다. 미국의 한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55세를 기점으로 점점 더 행복해지며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행복의 절정을 느낀다고 한다. 나는 처음 이 글을 보았을 때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니겠지 싶어 차분히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의 중요 포인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삶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나이가 들수록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이 커짐을 느낀다. 좋은 일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니며 나쁜 일이 매번 나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세월을 통해 겪었기 때문이다. 인간반사 세옹지마.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도 미래도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생의 시점을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오늘에 맞추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서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것이야말로 행복이자 아름다운 삶일 것이다. 나 역시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꿈꾼다. 그렇기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려고 한다. 나만의 템포로, 나만의 리듬으로
삶의 파도를 신나게 즐길 줄 아는, 단단하지만 고집스럽지 않은 그런 내가 되길 바란다.